친석계, 이번 일로 큰일 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맡고 김민석 후보를 밀던 세력에게 유시민 공격이 가장 큰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시민을 한물간 사람처럼 몰아붙였지만 공격 이후 오히려 정청래 지지층이 모이며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정작 발언의 핵심에는 답하지 못한 채 태도와 말투만 문제 삼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왜 유시민 공격이 자충수가 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뉴 이재명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진짜로 아마 우리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짜로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라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들이고, 우리는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2028년도 경선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지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앞으로 더 이상 배지를 달면 안 되고 누가 더 이상 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쟤네들은 몰라요. 그냥 당대표만 김민석 시키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무난히 받고 또 배지를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혼란한, 이런 혼돈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김민석을 지지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의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2028년도에는 이 인간들부터 민주당에서는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쟤네들은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김민석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니들은 결국은 2028년 예비 경선에서 가장 먼저 떨어뜨려야 될 민주당원들의 눈에 찍혔다는 것만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나중에는 뭐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쟤네들의 전당대회 가장 큰 패착은 유시민을 참전시킨 거예요. 여기저기서 뉴영이나 이런 애들이 그 짧은 지식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의 관계를 호도하고 유시민을 비판하고, 갑자기 나타난 유영이 같은 인간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의 그 당시의 장관의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2020년에 갑자기 나타난 뉴영이 저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민주당의 역사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방끈 컴플렉스를 마치 유시민 장관이 비판한 것 같이 저렇게 말을 하고 사과를 하려도 자기가 왜 사과해야 되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뉴영이 이런 인간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쟤네들은 이번 유시민 장관의 참전이 아프기도 했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결국은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유시민, 그 유시민 뒤에는 수많은 우리 민주 진영의 가치와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선거로 이어졌다. 저는 그런 평가를 중간에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유시민은 비평가나 평론가나 작가가 아니에요. 유시민은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치를 안 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노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시민 장관이 이번 전대에 어떤 등판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소환됐든 유시민 장관의 등판은 결국은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친노 친문과 뉴 이재명 세력들의 구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여드는 것이고, 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를 둘러보면 어느 정도 표가 예상이 돼요. 저 솔직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부 김민석 지나가면 시의원, 구의원 악수하려고 난리치고, 그 전당대회 주변에는 이미 김민석 응원하는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고, 이 정도 선거면요 아예 선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현장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 주변 분위기를 보면 이 선거는 7대3이다 보여요. 근데 막상 전당대회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시민들과
동원된 사람들은 인원들이 여기저기서 버스가 와서 많아 보이지만 시민들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그들에 맞서서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충남 충북에서 졌잖아요. 대전 세종을 이기면서 희망을 받고 와 이게 되네? 부울경을 선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부산의 투표율이었어요. 우리가 뭐 48%를 얻어갖고 정창래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저는 투표율을 봤어요. 투표율. 그 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한 발짝 정치에 물러나 있던 노사모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진보 세력들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마 부산의 투표율이 거의 60% 가까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리 뭐 노사모가 모였다 막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겐 힘내라 했지만 야, 이게 이기네? 이게 1인 1표제의 힘이에요. 제 스스로 사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속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략상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치자. 그래 니네들 말이 맞아 라고 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유시민 작가님의 4가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4가지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4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유시민 작가님만큼만 해라. 유시민 작가님만큼만 토론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해라. 저는 사실상 유시민 작가님이 토론을 할 때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지식인으로서 비평가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석입니다. 정석.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전 국민이 보고 배워야 할 텍스트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보여주는 태도, 언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자기에 대한 방어, 뭐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봤을 때 그 자체가 교과서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4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가당치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어제 일단 많이들 보셨겠지만 제가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긴데요. 요 텍스트를 보고 나서 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한 다음에 ABC론부터 하는데 이제 뭐 어물전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조금 더 애정이나 어떤 동료 의식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항상 모든 비판이 그 말만 잘라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보자고요. 유시민 작가가 어느 순간부터 문조 땡땡땡의 마지막에 유자를 차지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욕을 비난을 들어왔습니다. 그걸 다 감수하고 참다가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런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고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그 맥락을 무시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어찌됐건 현상은 벌어졌습니다. 현실로 드러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거나 마음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빛의 혁명을 대통령이 배반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말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한테서 나오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얘기한 겁니다. 그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많은 비평가들이 유시민을 비판하면서 유시민이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많은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유시민 너가 틀렸어 라고 하시든지 이 얘기 이미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입 밖에 소리내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아니겠지 라고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이제
공식화하고 표면화해서 드러낸 거죠. 대통령이 그들 편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본다. 라고 던진 겁니다. 그런 의심은 이미 많이 있어 왔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유시민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 현상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렇게 봐야 된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비판이 다 인상 비평. 너는 싸가지가 없어. 왜 비유를 그렇게 해? 유시민이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까? 유시민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 참고 참다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저는 용기 내서 꺼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미리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고 대통령을 위해서 꼭 네가 그 얘기를 해달라라는 얘기도 들었고 자신을 생각해서 너 다친다.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그 어렵게 한마디를 꺼낸 건데 인상 비평, 뭐 비유가 잘못됐다. 네 가지가 없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평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끝났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걸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유시민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 유시민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유시민이 좀 태도가 무엄하다. 도를 지나쳤다.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같은 진영 안에서 비판하면서 좀 네 가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야. 몰라? 입 바른 소리 해왔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유시민이 100분 토론이나 토론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패널로 나와서 어떤 논쟁가로 참여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라고 봅니다. 교과서. 유시민의 말과 글은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배워야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글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자신의 논리는 어떻게 펼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유시민이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있는 정석입니다. 정석.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유시민보다 더 뭐 제 기준에는 없습니다. 제 기준에. 자,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어찌 됐건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네 가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 너 똑똑해, 너 잘났어, 너 말 참 잘해. 근데 너 태도가 좀 네 가지가. 요런 비판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냥 제가 그걸 전략상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그거 몰랐어? 감안하고 좀 들어. 요렇게 이제 어제는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도 누가 이제 댓글창에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국회에 뭐 이렇게 뭐 시정연설 하러 갈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백바지 같은 거 입고 가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들이 좀 돌출 행동. 쟤는 왜 저렇게 펴? 젊은 애가 초선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생기는 거죠. 참 좀 그러네. 좀 네 가지가 여기 국회 점잖은 곳이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선배 의원들, 정치인들이 있는데 꼭 저래야 돼? 토론회 가서 말하면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이나 잘못된 부분들 잘 파고들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가지가 좀 없는 거 아니냐, 태도가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유시민 작가님이 젊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보고 했던 얘기인데 정치판이 나이로 돌아갑니까? TV에서 토론이 나이 따져가면서 나이가 많으면 예를 갖춰가면서 하는 게 토론입니까? 이게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유교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유교랑 안 맞습니다. 예. 지식인으로 비평가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나왔을 때 무슨 유교적 잣대를 거기 왜 들이대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토론을 할 때 그 취하는 태도를 보면 핵심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논점으로 바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이건데 너의 논리의 허점은 이거야. 너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에 와서는 왜 입장이 바뀐 거야. 바로 치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토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토론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토론의 정답입니다. 토론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기서 유시민 작가님이 눈을 희번덕거렸다든지 굉장히 어떤 불손한 보기 싫은 태도를 취했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모욕적인 뭐 공격, 비아냥, 조롱
이런 거를 섞으면서 토론을 했다든지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유시민은 토론에 참가하거나 어떤 방송에 나왔을 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순수하게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이고 돌직구로 전달하려고 접근을 했을 뿐이지 그게 왜 네 가지가 없는 건가요? 거기서 누굴 조롱했습니까? 오히려 그 많은 한나라당, 국민의힘 쪽 계열의 패널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님이 처음에 그래 당신 입장에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죽겠는데 그걸 유시민 작가는 늘 잘 참아내면서 토론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네 가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유시민 작가가 네 가지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유시민이 참 미워. 쟤 참 입 바른 소리 잘해. 근데 내가 딱히 어떻게 반박은 그 상황에서 못하겠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태도. 너 좀 그런 거 아니야? 응? 네 가지가?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얄밉게 얘기해야겠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밝힌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면에 보면 뭐 이렇게 껍질을 깨고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는 뭐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사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내지는 쇼킹함 주로 이제 어렸을 때 계몽사의 위인 전집 뭐 한국 뭐 위인 정기 전집 뭐 이런 걸 읽고 뭐 역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식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이런 거를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글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본 편입니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정치인이 또 누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말할 때, 토론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말 돌직구고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 잘 고려 안 하고 막 공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보면 지금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할 때도 보면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표현의 수위가 좀 셀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없습니다.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고 상대방 배려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의식 지적하고 틀렸으면 틀린 거 지적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전투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사실 얘기할 때.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토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체면 칠해하고 예의 차리고 격식 따지고 나이, 선후배, 사회적 관계 따지고 이러면서 정치는 그렇다 쳐. 이러면서 토론하고 이러면서 글 쓰고 이러면서 공론의 장에 나와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붙는 겁니다. 공론의 장에서는. 결이 달라요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 결이 좀 다르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돌직구로 던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비평가로서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근데 검찰개혁, 정계개편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가 매우 모호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은 좀 실망. 결이 다른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돌직구로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불쇼에 나가든 김어준 방송에 나가든 뭐 홍상쇼에 나가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자들이. 보면 느낍니다. 이렇게 딱 할 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어디 나갔는데 딱 얘기를 했는데 좀 불편해서 바로 얘기를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행자가. 저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님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바로 그 문제의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상대방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바로 지적하고요. 그거는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한국의 유교 문화, 체면 치레하고 예의 차리고 격식 따지는 한국 문화랑 안 맞는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맥락을 얘기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네 가지가 없다고 비판한 사람들의 싸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시민 비판하면서요, 유시민이 얘기하기 전에, 유시민의 발언이 공개되기 전부터 많은 패널들,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론인들, 비평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 한물 갔다. 유시민 영향력 없다. 유시민 끝났다. 유시민이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가지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텍스트, 워딩은 들어보기도 전에 너 한물 갔어. 너 영향력 없어. 아무런 변수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합니까? 발언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낄낄거리면서 조롱하죠. 제가 얘기하면 바로 누군지 아실 텐데 오모 씨는 쌍욕까지 했죠. 쌍시욕. 이거는 네 가지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네 가지가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면 그냥 다들 저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지니까 나도 그 편에 서서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거에 대한 자기 객관화, 자기 비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추세에 쭉 따라가서 그냥 돌 던지니까 다 같이 던져요.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유시민 작가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기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현실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국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지지율과도 좀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이거를 나름대로 자기의 분석,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냥 돌 던지는 거죠. 유시민 넌 태도가 문제야. 넌 대통령에 대해서 무엄해. 네가 그러고도 동지야? 이런 식이면 한국 사회는 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논쟁적인 화두를 던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토론, 유시민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냥 유시민 작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고요. 와 시원하다. 드디어 유시민이 총대 메고 또 나섰구나. 이런 거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냥 돌 던지는 거고요.